여름에 만든 열무김치 씌워버렸다고 방치하거나 그냥 두지 마세요. 열무김치전 하면은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김치전이라고요. 한번 먹으면 배추전, 이젠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무김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열무김치냐고요? 아니요,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신 열무김치인데요, 익은 씌워버린 열무김치 제발 냉장고에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요리 신 열무김치전 꼭 만들어 드세요. 엄청난 별미니까요. 열무김치전은 나 처음 들어봐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열무김치 맛있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추김치전 안 찾고요, 신 열무김치로 김치전 맛있게 해서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열무김치전은요 배추김치처럼 물, 김치, 부침가루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 비법 하나만 딱 따라서 넣어주시면은요 너무 맛있는 열무김치 전이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요 제가 입 벌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꼭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따라해서 먹어보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 부침개 할 때는요 5가지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침개 하실 때 불 제발 줄이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온도가 떨어지고 기름은 부침개가 싹 빨아먹어서 바삭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름은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흐물흐물 느끼해져 버려요. 두 번째, 반죽은 묽게 만들어라. 우리 튀김할 때도요 반죽이 묽어야 바삭바삭합니다. 부침개 잘하는 세 번째 꿀팁, 부침개 할 때는 팬 크기보다 부침개를 작게 부쳐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 꿀팁, 우리 집에 있는 화구에 불을 켰을 때 퍼지는 면적의 팬의 크기를 사용해라 합니다. 부침개를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화구에 불은 퍼지는 게 요 정도밖에 안 퍼지면 닿지 않는 부침개 부분에 바삭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거나 사오신 부침가루 뒤에 보면 감자 전분이라고 써있는지 감자 가루라고 써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자 가루는 덜 바삭해지고요, 감자 전분으로 해야 더 바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침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집에 있는 익은 신 열무김치를 볼에다가 담아주세요. 어렵게 칼질하지 마세요. 그냥 가위로 아주 가볍게 손쉽게 툭툭 잘라서 너무 길지 않을 정도로만 한 번씩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열무 준비해 주셨으면은요 여기에 열무 국물 반 컵만 넣어주세요. 국물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이랑 희석하고 만들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 컵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 잠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요, 튀김하는 것처럼 부침개도 마찬가지로 물이 차갑게, 그러니까 반죽이 차가워야 더 바삭하게 된답니다. 자, 물은 김치 국물의 3배인 300ml를 준비해 주세요. 자, 부침가루도 2컵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열무김치 2컵, 물하고 열무 국물 합해서 2컵, 부침가루 2컵, 그런 비율이 1대 1대 1 비율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거 뭐였어요? 색깔 예쁘게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이런 고운 고춧가루 있죠? 고운 고춧가루 2큰술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1큰술 넣어 주시고요, 다진 마늘도 1큰술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부침개 할 때 이걸 한 번도 넣어 보신 적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1큰술 넣어 주세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열무김치 국물을 사용하면 열무김치의 맛이 김치전에 다 배어 맛이 좋고, 부족한 색과 맛은 고운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식초, 청양고추 등 들어가서 보완해 줄 거고요, 신맛이 부족한 경우 설탕은 빼고 식초를 더 넣어주고,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과 식초를 둘 다 저처럼 같이 넣어서 드셔도 또 맛있습니다. 식초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1큰술에서 2큰술 정도만 꼭 넣어주시는 것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청양고추 어슷 썰어서 크게 쓰지 마세요. 그냥 쫑쫑쫑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야 김치전 입안에 넣어서 드셨을 때 너무 맵지 않고 좀 가볍게 즐겁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반죽 잘 개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침개 할 때 고민, 어떻게 하면 바삭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반죽물은 적당히 묽어야 김치전이 바삭해집니다. 반죽이 오히려 되면 김치전이 빵처럼 물렁해져서 식감이 좋지 않고 바삭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개었을 때 반죽이 묽어야 해요. 반죽의 농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되직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묽어서 흘러내려야 더
더욱 바삭한 부침개를 부치실 수 있어요. 화구가 퍼지는 불의 크기에 팬을 올려주시고요. 식용유는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 팬과 기름이 달궈지지 않았는데 반죽을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 쫙 먹어버리고요. 눅눅해지고 바삭해지지가 않는답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꼭 달구고 반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부침개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꿀팁 드릴게요. 언제쯤 반죽을 올려야 하냐? 반죽은요, 넣자마자 튀겨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요, 감이 안 오시잖아요. 반죽 하나만 톡 떨어뜨려 보시는 거예요. 자, 바로 반응 왔죠? 자, 그러면 팬 크기보다 작게 부침개를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화구에 불이 퍼지는 크기의 팬을 써야만 부침개의 겉에가 튀겨지면서 바삭해지고요. 그리고 팬 크기보다 작게 붙여야만 손으로 뒤집거나 뒤집개로 뒤집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실 거예요. 그럼 뒤집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하시는 분들, 겉에 보면 지금 안쪽보다 겉에는 빨갛게 되어 있는데요, 겉에가 살짝 바삭바삭하게 튀겨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뒤집개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맛있는 부침개, 색깔도 겉에도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열무김치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열무김치전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열무김치전 해서 먹어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사실 요 근처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할 거라고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배추김치전은 아는데 열무김치전은 뭐냐, 맛있냐 하셨는데 꼭 해서 먹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감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먹었던 부침개 중에 열무김치전이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열무김치전은 이제 국물을 저희가 넣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간 안 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겉에 바삭바삭.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침개는 어려운 요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불은 요리 도중 줄이지 말고 팬 크기는 화구 불에 닿는 크기로 팬을 사용해 주시고, 반죽은 최대한 찬물로 준비해 주시고, 반죽은 된 것보다 묽게 하는 게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오늘 레시피는 제가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요, 꼭 집에 있는 열무김치 방치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꼭 해서 드셔보세요. 부침가루 그것만 사오시면 되잖아요. 맛있는 건 나눠 먹는 거라고 누가 그랬나요? 혼자 다 먹어버릴 건데. 자, 그럼 열무김치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맛있게 드세요. 난 요리가 좋아.